이상한 알베르게 데이 6 푸엔테라 레이나 에스테야 1 저스틴이 남기고 간 선물. 마뿔싸 결국 일이 꼬이고 말았다. 어젯밤 와인을 너무 마시는 바람에 질문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린 것이었다. 체크인할 때 알베르게 주인이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두 분은 동행하셔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방을 드렸으니 편안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단 방이 붙어 있다고 두 분이 밤에 너무 떠들면 안 됩니다. 알베르게 주인은 오묘하게도 뭔가 예견한 듯한 말을 했던 것 같았다. 이것도 하느님의 시그널일까? 아무리 졸려도 질문은 넣고 잤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나는 밀려드는 후회 때문에 침대에서 머리를 쥐어 뜯었다. 더군다나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잠들어 버려 옷이 꼬깃꼬깃해졌다. 어제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목이 말랐다.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서는데 테이블 위에 지갑이 보였다. 지갑이 왜 여기 있지? 나는 원래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는데 어제 술에 너무 취해서 나도 모르게 올려둔 건가? 나는 갸우뚱하며 물을 마셨다. 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데 지갑 옆에 처음 보는 종이 쪽지와 오렌지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건 뭐지? 나는 옆에 놓인 쪽지를 열어보았다. 저스틴이 나에게 편지를? 수연, 어제 많이 취한 것 같던데 잘 잤나요? 나는 어제 자기 전에 질문을 넣고 아침에 답을 받았답니다. 그 답을 받고 사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선 수연의 말대로 내 고민을 전부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답변이었어요. 그렇다고 고민이 전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젠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이곳을 소개해 주어 고마워요. 나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갑니다. 작별 인사는 편지로 대신할게요. PS. 어젯밤 자느라 질문을 못 넣었죠? 어제 하기로 했던 질문을 한 뒤 답변을 받았어요. 수연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놓고 갈게요. 이렇게 답변지를 남겨두고 가다니 고마운 사람이네. 나는 어제 하지 못했던 질문을 오늘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저스틴이 남기고 간 봉투를 챙겨 들고 데스크로 내려갔다. 마침 데스크에 있는 알베르게 주인에게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 질문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오늘 하루도 머물면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곳에서는 연박이 불가능합니다. 하루만 묵을 수 있고 질문도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주인의 말에 크게 실망을 한 나는 어제 맡겼던 배터리와 어댑터를 받고 돌아섰다. 아쉬움이 컸지만 그래도 저스틴이 질문 카드와 답변지를 주고 가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전 9시까지 운영되는 알베르게의 조식 시간에 늦지 않게 식당으로 갔다. 조식을 먹으면서 봉투를 열어보았다. 질문 카드와 답변지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저스틴은 어떤 답변을 받았을까? 나는 답변지를 꺼내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What is your question? 부의 불평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nswer. 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질에 따라서 다르게 옵니다. 생각의 질이 높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따라오고 생각의 질이 낮으면 그만큼 돈이 적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생각의 질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질이 약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왜 부자인지를 알려면 먼저 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돈은 세상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진 만큼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만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부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그 환경에서 배우고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돈이 그냥 주어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는 배우고 발전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가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던가요? 돈을 빌리러 다니던 사람은 항상 돈을 빌리러 다니게 되고 남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항상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생각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그에 맞는 돈이 올 것입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그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뭐야? 가난한 사람은 생각의 질이 낮아서 돈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이 많으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나는 답변지를 읽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유복했던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지만 가세가 기울고 나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했다. 그런데 답변지에서는 돈을 주면 노력을 안 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저스틴은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의 답변지를 신경질적으로 가방 속에 넣었다. 목을 축이려 커피잔을 들었는데 어느새 커피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기분이 더욱 좋지 않았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커플의 대화가 제법 크게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붉은 곱슬머리의 여자가 가방을 뒤집으며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오 마이 갓, 자기야, 나 지갑이 없어. 뭐? 지갑? 다시 잘 찾아봐. 진짜 없다니까. 지금 가방을 다 뒤지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즘 술래길에 소매치기가 많다더니 혹시 자기도 당한 거 아니야? 나도 몰라. 어떡하지? 지갑에 돈이 많이 있었어? 신용카드는? 혹시 여권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 여권은 안 잃어버렸어. 신용카드는 없었고 돈도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다행이네. 그냥 소매치기 한번 가볍게 당했다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자. 기분 풀어. 돈도 별로 없었다면서. 답변지 내용을 생각하느라 안 그래도 곤두서 있던 신경이 호들갑스러운 여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더욱 짜증이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귀에 꽂혔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갑 안에
내가 존경하는 추기경 님이 직접 써주신 글이 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 글인데 어떻게 해? 뭐? 존경하는 추기경 님이 써주신 글이라고? 자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난리야? 그 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무척 힘들 때 특별한 기회가 돼서 추기경님을 뵐 수 있었는데 그때 추기경님이 내게 써주신 글이란 말이야. 그 후로 힘들 때마다 그 글을 보면서 버텨낼 수 있었어. 그래서 순례길에도 올 수 있었고 말이야. 그랬구나. 미안, 그런 일이 있은 줄 몰랐네. 같이 찾아보자. 혹시 밑에 떨어진 거 아닐까? 남자는 주변을 살펴보고는 여자가 지갑을 찾는다고 잔뜩 꺼내놓은 짐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러다 남자가 뭔가를 발견한 듯 여자를 불렀다. 자기야, 이거 자기 지갑 아냐? 맞아. 그런데 왜 그걸 못 봤지? 그러게, 아무튼 찾아서 다행이야. 호들갑스러운 커플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그들의 모습을 빤히 보고 있었다.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한순간 민망함에 헛기침을 했다. 그러자 여자가 미안함을 전했다.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린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정말 소중한 건가 봐요. 찾으신 것 같으니 다행이네요. 나는 급하게 짐을 챙겨서 식당을 나가는 커플의 모습을 보며 궁금해졌다. 추기경님이 써준 글이라고? 뭐라고 쓰여 있었기에 저 여자는 그 글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 나는 체크아웃을 한 뒤 다음 행선지를 향해 걸어갔다. 골목 한쪽 귀퉁이를 돌자 구멍가게가 있었다. 음료수와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가게로 들어갔다. 특히 오래 걸으려면 양말이 더 필요했다. 양말에 자주 구멍이 나기도 했지만 습기 있는 양말을 오래 신으면 물집이 잘 잡히고 냄새가 나 자주 갈아 신어야 했다. 이것저것 물건을 골라서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상점 안을 더 둘러보는데 왠지 눈에 익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다시 시선을 돌려보니 벽에 붙어있는 전단지 속의 얼굴이었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 전단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현상수배범을 찾습니다. 이름 마리오 이글레시아스 페르난데즈. 나이 40대 중후반 추정. 죄목 사기 절도. 특징 유창한 영어. 친화력이 좋음. 위에 사람을 발견할 경우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수배범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사진 속의 얼굴은 어젯밤까지 같이 있었던 저스틴이었다. 그런데 낮에 봤던 그의 모습이 아니라 대머리에 콧수염이 없고 안경을 쓰지 않은 저스틴의 모습이었다. 저스틴이 현상 수배범이었다니. 충격을 받은 나는 멍하니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왔다. 길을 걸으며 저스틴이 했던 말들을 곱씹어 보았다. 그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남의 돈을 훔치는 일이었다니. 생각할수록 황당했다. 뭐야, 저스틴이 사기 절도범이었어? 어쩐지 사람이 묘하게 이상하더라니.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회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게 사기를 치고 훔치는 거였어? 정말 어이가 없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 범죄를 그렇게 정당화하나? 문득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다. 불싸. 나는 어제 저스틴이 와인을 사온 이유가 짐작이 갔다.
내게 와인을 먹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한 후에 지갑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질문 알베르그의 답변지를 받은 후에 아마 후회도 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훔친 지갑을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았던 것 같았다. 그럼 원래대로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면 될걸. 왜 티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놨을까? 바보 아니야?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나는 어젯밤 술에 취해서 옷을 그대로 입고 잤던 것이었다. 급한 일은 무슨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서 뭔가 티가 날 것 같으니 아침 일찍 도망간 거네. 현상 수배범으로 확 고발하고 현상금이나 탈까? 나는 저스틴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분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지갑을 꺼내 현금과 신용카드를 확인해 보았다. 모두 그대로 있었다. 아침에 나올 때 여권도 확인했으니 신분증도 잘 있을 것 같았다. 참 희귀한 사람이군. 기껏 훔쳐놓고 다시 되돌려주는 건 뭐지? 저스틴의 행동을 떠올려 보니 마음이 약간은 누그러졌다. 결국 나는 그를 현상 수배범으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현상금이 조금 아쉽긴 했다. 맞다. 복권을 샀었지? 복권도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지갑을 열었다. 그대로 잘 있었다. 벌써 추첨이 끝났네. 어제 산 복권의 안내 문구를 확인해 보니 오늘 아침이 추첨 시간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을 꺼내어 QR코드로 당첨 번호를 조회해 보았다. 13, 26, 36, 어랏? 스마트폰과 복권 사이를 읽어 나가는 내 눈동자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첨자 번호와 복권에 적힌 숫자가 점점 일치되어 나갔다. 내가 2등? 믿을 수 없었다. 내가 2등에 당첨되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2등의 당첨금이 현상 수배범 전단지에 있던 현상금과 똑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신기한데? 순간 등에 소름이 돋으면서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다.